오늘 오전에 나온 똥당 경선에 대한 결과를 보면 이제 윤이 31.7, 홍이 27.5, 유 18.7, 원 4.1로 윤이 1등을 한 걸로 보입니다. 자, 4명으로 컷오프 한 걸로 하고 등수는 발표 안 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야당의 이런 경선 룰도 저는 웃긴다고 봅니다. 저 여당 쪽에 한번 보세요. 누가 어디서 몇 표 드는가 다 포함해서 합쳐서 몇 프로 이런 식으로 다 매주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미국의 그 대통령 후보 뽑을 때 하는 거 한번 보세요. 각 주를 돌면서 하는 코커스나 프라이머리 전부 다 발표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걸 발표하지 않습니까? 똥당이 아직도요 매우 정근대적으로 저는 운영되고 있다. 야당의 이런 형태에 대해서 참으로 한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원 투표에서는 융이 60.3, 홍이 20.2, 유가 12.7, 원이 3.3으로 보이고요. 여론조사에서는 윤이 26.9, 홍이 33.5, 유가 20.8, 원이 2.8, 최종 합계 31.7, 윤, 홍 27.5, 유 18.7, 원 4.1입니다. 지난번에 11명에서 8명을 할 때 윤이 35.32, 홍이 34.16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격차가 1.16이었는데 오늘은 보면 격차가 좀 더 나는 형태가 벌어졌어요. 최근에 보면 윤의 악재가 거듭됐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여론조사의 격차는 1.16에서 4.2로 더 벌어지는 부분이 지금 발생을 했고요. 유승민은 그때 11.84에서 오늘은 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18.7이 됐습니다. 원희룡은 그때 1.2로 6등을 했는데 4.1로 지금 치고 올라가 가지고 4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재형과 황교안이 탈락해버리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 그때 당원에서 47대 18로 9% 차가 났는데 이번에는 당원에서 40.1% 차가 났습니다. 자, 그때는 고발 사주에 대한 공격이 거세져서 윤이 참으로 위기에 빠졌을 텐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것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물론 손준성이 김웅이 관련 녹취록이 나왔니 이러면서 어제 좀 떠들어댔습니다만은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그 사이에 벌어진 일을 보면 대장동이 굉장히 심화되었어요. 대장동 게이트가 본격적으로 터졌죠. 그러니까 여권이 윤을 죽이려고 할 때와 이번에는 그 강도는 역시 비슷하게 있었습니다만은 약화되었고 이재명의 대장동 게이트가 터지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격차 29에서 이번에는 이제 40.1이 되는 형태가 벌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왜 당원들이 점점 갈수록 윤에게 몰리는가? 자, 그때는 홍이 또 윤을 여권과 이렇게 좀 비슷한 말을 하면서 공격을 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그때보다도 공격 강도가 낮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의 지지가 일부는 유승민에게 분산되고 이러면서 홍이 여론조사에서 33.5로서 윤에게 6.6%나 이겼어요. 많이 이겼죠. 그때는 여론조사에서 홍이 5.8%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보다 이번이 더 많이 이겼는데도 당원에서 워낙 압도적이고 또 당원 반영 비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더 큰 격차로 지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5대5가 지금 반영이 되고 또 질문 문항 자체도 대선 경쟁력 등을 갖다가 묻게 되는 마지막 한 명 뽑는 데서는 실질적으로 윤이 매우 유리한 고지에 도달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번 1차에서 2차로 오는 동안에 윤에 대한 손바닥에 왕자부터 시작해서 말 실수 여자들 좀 본다 쩐다부터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지적되었는데
대장동 게이트가 터지다 보니까 야권 지지자들은 거의 맹목적으로 윤에게 결집하는 경향이 심화되었다라고 해석이 가능하죠. 이것은 여권 내부에서 대장동 게이트가 터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에게 몰리는 강도가 더 심화된 것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게이트가 여권에는 이재명이 후보 자리를 굳히게 만드는데 기여를 했고, 야권에는 윤이 지금 후보 자리가 상당히 굳어지는데 기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장동이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예요. 야권 지지자들에게는 지금 이빨을 갈면서 그래도 가능성이 좀 큰 쪽에다가 몰아주자고 간 거고, 또 여권 지지자들에게는 이재명이 그래도 이낙연보다 좀 가능성이 높으니까 뭐 이재명이 무슨 비리가 있더라도 모아주자고 몰려가는 부분입니다. 자, 물론 이런 행태는 정치 발전에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이고 태행적인 모습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현재 여론조사가 지금 춤을 추면서 한편으로는 이 와중에도 이재명이 건재한 듯 보이고 있는데, 과연 중도층이라는 사람들한테 각자 자기 진영에서 표를 결집시키고 있는 이재명과 윤석열 이 두 사람의 부분이 누가 더 어필할 건가를 바라볼 때 실제로 중도층은 두 사람 다 비호감이 그런 게 유지되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론조사의 동태는 지금 실제 나타나고 있는 당 내부의 속성과는 좀 다르게도 보여요. 오늘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25, 윤석열 20, 홍준표 한 달 새 6% 올라 12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갤럽 조사의 내용을 보면 홍준표가 급속하게 한 달 전보다 2배 지지를 얻어서 윤석열을 추격하고, 이 와중에도 이재명은 윤석열과 5% 차를 벌이고, 또 윤석열은 겨우 20%에 지금 턱걸이 해 있는 걸로 보이는데, 지금 야당 내부의 지지자들 입장은 압도적으로 윤석열에게 지금 힘을 모아주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이재명 25, 윤석열 20, 홍준표 12, 이낙연 8, 유승민 2, 최재형 1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은 3월 이후 선호도 평균 25로 부침이 없었고, 작년 7월까지는 이낙연이 20%대 중반으로 선두였으나 이재명이 8월 급상승해서 여권 인물 선두 경쟁 구도가 작년 8월 이후에 지금 뒤바뀌었고, 이게 지금까지 오고 있다. 자, 문가리 지지율은 1% 하락해서 37, 부정은 54입니다. 자, 문가리 지지율은 20대가 23, 30대가 45, 40대가 51, 50대가 37, 60대가 31이에요. 그러니까 50대의 문가리 지지율은 전체 평균하고 비슷하고, 20대가 문가리한테 제일 부정적이다라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당 지지율은 거수기당 35, 동당 34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은 지난주에 19, 이번 주에 20이고, 이재명은 지난주에 24, 이번 주에 25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회사들이 홍준표 폭등을 말하고 있는데 당 내부에서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장동 와중에 윤이 1, 이재명이 1 상승했어요. 하나 재밌는 거는 문의 부동산 정책이 잘하고 있다가 6%로 10월 1일 조사에서 나왔습니다. 6%. 자, 대장동 게이트와 문의 부동산 정책 잘하고 있다가 지금 극명히 대비되고 있어요. 그래서 대장동이 지금 부동산 문제입니다. 가장 핵심이요. 집 없는 사람의 부동산 문제를 이재명이 시장일 때 어떻게 대했는가라는 부분은 이재명 저 사람의 진심이 무엇인가라는 걸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자, 대통령 후보도 아니고
지사도 아니고 일개 시장일 때 지가 전적으로 주도한 부동산을 이재명이 어떻게 처리했는가? 정말 지 말대로 1,100만 원대에 분양했는가? 정말 지 말대로 공공이익 환수가 제대로 됐는가? 자, 그리고 기존의 대한민국 부동산에서의 가장 문제인 브로커들이 주워먹는 저 많은 수익들을 이재명은 차단했는가?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당 내부에서의 지지 그리고 범여권 지지 등에서는 지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재명의 지지에 가장 문제가 되는 측면은 확장도가 거의 없다. 과연 중도층에서 이 대장동 와중에서 누가 이재명을 지지할 수 있겠는가? 자, 앞으로도 대장동을 덮으려고 온갖 행동을 노력을 다할 거고 저렇게 해먹었는데도 문제가 없다고 덮어질 겁니다. 이재명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국민들은 이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자, 똥당의 대선 후보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는 것은 답이 나와 있어요. 대장동 게이트에서 나와 있는 이재명의 행동과 정반대로 하게 되면 국민의 똥당 후보가 무조건 당선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처럼 건설사 그리고 민간 개발한다라고 하는 이 부패한 시행사 카르텔, 그래서 숟가락만 얹어가지고 은행 금융사 끼고 들어와서 엄청난 돈을 벌어가고 실제로 반값 정도로 할 수 있는 아파트를 2배로 만드는 이런 부동산 시행 문제를 지금 어떻게 해결하냐. 성남에서는 이재명 때문에 이재명 똘마니 유동규 김만배 등이 판을 짜주고 화천대유 천화동인이 벌어가서 나중에 서로 킥백을 했을지 어쩔지 뭐 짐작이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남이 아닌 부분에서는 어떻게 했겠느냐. 거기에서 민간 개발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했겠느냐. 당연히 재벌 건설사와 그들과 결탁된 시행사들에게 그 몫이 돌아가고 그 뇌물 등이 거기에 정치인, 시장 등에게 또 골고루 뿌려지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똥당 후보가 어떻게 제시하는가에 따라 대선에서 중간층을 가져와서 이기는가 하는 부분이 좌우된다고 봅니다. 근데 저 보수당에도 보통 문제가 아닌 게요. 부동산을 둘러싼 기득권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맨더머의 대결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